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정책연구소 최영호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확신이 드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최 소장님 덕분에 몰랐던 혜택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소감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제 연구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김영태 어르신이셨습니다. 76세이신 이분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며느리도 맞벌이라 저희 부부만 시골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5만 원, 기초연금 합쳐봐야 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골 땅 팔아서 서울로 오시라고 하는데 평생 가꾼 이 땅을 팔아야 할까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태 어르신이 만약 그 땅을 팔아버렸다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김영태 어르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3년간 현장 조사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박순덕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3,000제곱미터 농지를 관리하지 못해 그냥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그 땅을 보면서 이거라도 팔아서 요양원 갈 돈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죠. 충청남도 당진의 이성규 어르신은 자녀들이 아버지 그 땅 가지고 계셔봐야 세금만 나가고 소용없어요. 빨리 파세요라고 재촉한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끄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전체 농지 소유자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 약 120만 명인데 실제로 신청한 분은 겨우 8만 명 정도입니다. 92만 명이 이 혜택을 모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한테도 그런 게 해당되나요? 라고 되묻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기 아닌가요? 라고 의심하시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인복지 정책을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제도는 많은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신청자가 적으면 수요가 없다며 다음에 예산을 삭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 한 분이 농지연금 예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왜 홍보를 안 하느냐고 따졌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제도의 이름 궁금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히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3,000제곱미터든 1만 제곱미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주말 농장하러 오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 땅값 아시잖아요. 평당 몇만 원 받으면 다행입니다. 3,000제곱미터 팔아봐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양병원 1년치 비용도 안 됩니다. 둘째, 땅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년 재산세 나가고 잡초 관리 안 하면 이웃에서 민원 들어오고 결국 부담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자식들한테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땅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농사도 안 지으셔도 되고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서 평생 드립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배우자분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나중에 자녀분들이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바로 2025년 12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태 어르신 기억하시죠? 제가 이 제도를 설명드렸더니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돈을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김영태 어르신은 매달 187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받으십니다. 돌아가시면 부인이 계속 받으십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엔 나는 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복잡한 거 신청할 수 있겠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동행해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143만 원을 받으시며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오랜만에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이성규 어르신은 제일 극적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땅 빨리 팔라고 재촉했는데 제가 이 제도를 알려드렸더니 자녀분들이 오히려 아버지 절대 팔지 마세요. 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 땅을 팔면 한 번에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0년간 총 4억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도 이름만 아는 것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우리는 해당 안 된대요. 알고 보니 조건을 잘못 알고 계셨거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안내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 농협에서는 그런 건 잘 안 되니까 그냥 땅 파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른 데 가서 검색하시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십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땅이 작아서 안 될 거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야, 우리 땅은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례 중에는 900만 원짜리 작은 땅으로도 혜택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85세에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경사진 산비탈 농지로도 가능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하시죠? 댓글창 보이시죠? 지금 바로 최 소장님, 저도 혜택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이렇게 좋은 혜택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신청할 때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말입니다. 농지연금은 그것의 농지 버전입니다.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연금이 끊깁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은 어떻습니까? 땅은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시에서 살아도 되고 자식들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 땅만 소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택연금은 그 집에 살면서 연금만 받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죠. 그런데 농지연금은 다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땅에 농사를 지으셔도 됩니다. 직접 하시든 다른 분께 임대를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수익은 온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정미숙 할머니는 74세입니다. 농지연금으로 매달 165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절반에는 여전히 고추 농사를 지으십니다. 힘든 건 동네 젊은 분께 일당 주고 부탁하시고 가을에 고추 수확해서 파시면 1년에 추가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금 165만 원, 12개월 1980만 원, 여기에 고추 판매 수입 600만 원 합치면 연간 2580만 원입니다. 월 215만 원 꼴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로 제공했다는 건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당장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땅을 뺏기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땅은 자식들이 상속받습니다. 단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땅값이 올랐다면 그 차익은 고스란히 자녀들 몫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공시지가 2억 원짜리 땅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년간 받으면 총 3억 6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 그 땅값이 5억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땅을 팔면 5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동안 받은 연금 3억 6천만 원과 이자를 빼면 약 4억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1억 원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땅값이 안 올랐다면? 오히려 떨어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땅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보다 적게 나온다 해도 그 부족분을 자녀들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니까 손실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땅값이 오르면 자녀들이 이익을 보고 땅값이 떨어져도 자녀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금융용어로 비소구 제도라고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쉽게 말하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럼 국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농촌지역 노인 빈곤율이 도시보다 15% 이상 높습니다. 이분들이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국가가 매달 지원해야 할 돈이 수십만 원씩 됩니다. 그것보다 농지연금으로 자립하시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도 이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공시지가 6억 원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주택연금은 25% 감면인데 농지연금은 100%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원짜리 농지를 갖고 계시면 원래 재산세가 연간 약 4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가입하시면 이게 0원이 됩니다. 20년이면 8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너무 좋은데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조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65세였는데 2022년부터 60세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60세부터 시작하면 85세까지 25년 매달 150만 원씩 받으면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65세부터 시작하면 20년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5년 일찍 시작하면 9천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둘째, 영농경력 5년입니다. 나는 농사 안 지은 지 오래됐는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5년만 지으셨으면 됩니다.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심지어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은 것도 인정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농협조합원이시잖아요? 그럼 증명 끝입니다. 셋째, 농지 조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임야나 대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은 부모님 보유기간도 합산됩니다. 넷째, 위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과 같은 시군구이거나 인접한 시군구이거나
아니면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서울 사시는데 제주도 땅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사시는데 충남 땅이면 대부분 됩니다. 예전에는 농지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하만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큰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클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시죠?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은 어떨까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월 92만 4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네? 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평균입니다. 작은 땅으로 가입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제대로 준비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받으십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세 가지 요소입니다. 땅의 평가액, 여러분의 나이, 지급 방식입니다. 땅의 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지가의 최대 9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원이면 감정평가로 2억 7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여명이 짧으니까 똑같은 땅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60세와 75세가 같은 땅으로 신청하면 75세가 월 5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종신정액형을 선택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 받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이죠. 그 외에 전후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10년은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적게 받는 겁니다. 은퇴 초기에 목돈 쓸 일이 많으신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수시인출형도 있습니다. 총액의 30% 이내에서 목돈을 미리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십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승계 말씀드렸죠? 원래는 배우자도 60세 이상이어야 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55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남편이 75세, 부인이 70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농지연금 신청하면 월 200만 원 받습니다. 남편이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부인이 80세가 되는데 그때부터 부인이 계속 200만 원 받습니다. 부인이 90세까지 사신다면 10년간 2억 4천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부인 명의로 했다면 70세 기준으로 월 18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같은 땅인데 나이 차이로 월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20년이면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부 중 연세가 더 많으신 분 명의로 하라고요. 그래야 월 수령액이 높고 배우자 승계로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입니다. 농지가 여러 필지면 가장 가치 높은 땅부터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월 최대 300만 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3억 원짜리 하나 넣으나 1억 원짜리 셋 넣으나 받는 돈이 비슷합니다. 그럼 나머지 땅은 나중에 자녀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거 진짜 좋긴 한데 신청이 복잡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실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댓글로 끝까지 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지사에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1577-7770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농지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월 지급액을 미리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할 때 감정평가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수령액이 2,030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담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어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동사무소 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인발급기도 있어서 더 쉽습니다. 모르시면 동사무소 직원분께 농지연금 신청하려는데 서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나는 그런 거 등록한 적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비료 사거나 농기계 지원받거나 쌀값 보조금 받으실 때 이미 등록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가까운 농협에 가셔서 내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등록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세 번째,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농지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감정평가를 선택하셨다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옵니다. 땅을 보러 온다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땅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계약을 체결합니다. 평가가 끝나고 월 지급액이 확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농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여러분이 내실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계약일로부터 5일에서 7일 이내에 첫 연금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 같은 날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전체 과정이 빠르면 3주,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조심하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개업자들입니다. 요즘 농지연금 열풍이 불면서 저희가 대행해드립니다. 수수료만 내시면 높은 금액으로 받게 해드립니다라는 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신청하시면 수수료가 1원도 안 듭니다. 중개업자에게 맡기면 몇백만 원씩 뜯깁니다. 심지어 어떤 업자는 저희만의 비법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어르신은 중개업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신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업자가 한 일은 그냥 한국농어촌공사에 서류를 대신 제출한 게 전부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으면 무료인데 3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절대 중개업자 쓰지 마시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 90세 넘으신 분도 직접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특히 자녀분들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땅을 정산할 때 자녀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가 우리 땅을 담보로 잡았다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어르신이 자녀들 몰래 농지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알게 됐는데 처음엔 화를 냈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분께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이 제도로 매달 170만 원씩 받으십니다. 10년이면 2억 원입니다. 만약 이 제도 안 하셨으면 아드님이 매달 용돈 드려야 했을 텐데 그 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아드님이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들분이 이해하시고 오히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다른 땅도 더 신청하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하시면 자녀분들도 찬성하십니다. 둘째, 월 지급액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십시오. 광고에서 월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00만 원은 최대치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원짜리 땅으로 60세에 종신정액형 신청하시면 월 약 45만 원입니다. 2억 원이면 90만 원, 3억 원이면 135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적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짜리 땅을 팔면 한 번에 1억 원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하시면 20년간 총 1억 800만 원을 받습니다. 25년이면 1억 3,500만 원입니다. 땅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요.
게다가 그 사이에 땅값이 올랐다면, 예를 들어 1억 원이 2억 원이 됐다면 1억 원은 자녀들이 받습니다. 결국 총 2억 3,500만 원의 가치를 만든 겁니다. 그냥 팔았을 때보다 2배 이상입니다. 셋째, 건강관리 하십시오. 농지연금은 오래 사실수록 이득입니다. 60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사시면 30년간 받는 겁니다. 월 150만 원씩 받으면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넷째, 연금 받으시면서도 농지 관리를 계속하십시오. 땅을 방치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최소한 풀 관리라도 하시거나 다른 분께 임대를 주십시오. 임대료 받으면서 땅도 관리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다섯째, 세금 신고 잘 하십시오. 농지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농사 지으시거나 임대료 받으시면 그건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가산세 나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소통하십시오.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통장이 바뀌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연금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농지연금 모두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이 땅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다 합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단, 위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시군구이거나 인접시군구이거나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질문, 3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으셔야 합니다. 땅을 팔아서 갚거나 현금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질문 4, 땅에 이미 대출이 있는데 농지연금 할 수 있나요? 답, 땅값의 30% 미만 대출이면 가능합니다. 수시인출령으로 신청해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면 됩니다. 질문 5,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본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승계가 안 되는 대신 월 지급액이 약간 높아집니다. 질문 6, 자녀가 없으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답,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연금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5년 영농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달 평생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땅값 상승 이익은 자녀들이 받고 땅값 하락 위험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 쓰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가족과 상의하시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소장님 덕분에 부모님 혜택 신청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은 지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어르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받는 숨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